내가 한창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찾아온 가난은 겨울바람처럼 혹독하고 매서웠다. 하루아침에 이사가게 된 판잣집에서 부모님은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돈이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거의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고 슬픔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돈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만큼 어려웠던 그때의 집안 형편 속에서 어머니는 전기세, 반찬값 등 생활비를 악착같이 아끼셨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머니가 절대 아끼지 않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속옷과 신발, 먹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세 가지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사람의 태를 나타내고 나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게 하는 것이라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존심 강한 어머니의 확고한 소비 가치관이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철저히 아끼되 정말 자신이 중요하다 싶은 것에는 과감히 투자할 줄도 아는 삶의 방식을 어렴풋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몇 해 전 재테크 바람이 크게 불면서 내 주변에도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나도 이 대열에 합류했었다. 재테크에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없는 나까지 주식 투자에 도전했다면 당시의 주식 투자 열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마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매일매일 온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경제에 관해 이런저런 공부를 해야 하는 주식 투자는 내 성격에 전혀 맞지 않았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주식과 투자 관련 앱도 휴대폰에서 몽땅 지워버렸다. 그렇게 나의 재테크에 대한 열정은 급속하게 식어갔고 주식 투자는 체험 수준에서 짧게 끝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 나는 왜 주식 투자가 힘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단순히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 맞지 않았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주식을 사고 팔며 돈을 불리는 행위가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일 뿐이었고 나는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짧은 주식 투자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재능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분야에 억지로 관심을 쏟기보다는 그 시간에 앞으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말이다. 현재 나는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훗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가치라는 판단이 드는 것에만 과감하게 소비하고 있다. 일명 가치 투자 소비를 하는 것이다. 억지로 머리 싸매고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은 내게 맞지 않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만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야에는 일절 소비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몰입하고 소비하려고 한다. 이처럼 내가 만든 가치 판단하에 소비를 하다 보니 점점 더 돈 쓰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소비를 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소비 패턴 또한 생기게 되었다. 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노출해야 하는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예쁘고 비싼 무언가로 나를 꾸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추하게 보이지는 말자는 게 나의 생각이다. 영상에 보여지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내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다.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최저가나 가성비만을 따지지도 않는다. 최대한 질을 우선시해 구입하고 너무 튀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나의 취향이 담긴 물건과 옷을 구입하기 위해 애쓸 뿐이다. 나는 모자와 안경, 셔츠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고르고 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확실한 나만의 취향이 생기게 되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종류의 형태와 질감,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모자를 쓰다 보니 내 얼굴과 두상을 분석해 내게 잘 어울리는 모양을 알게 됐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처음부터 모자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모자는 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까? 이 모자는 왜 불편하지 하며 오랫동안 모자에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소비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나만의 디테일한 취향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나는 살아가는 데뿐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취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향이 확실하면 결정의 순간 고민하는 시간을 덜 수도 있고 소비 또한 가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같은 소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바로 취향이 있고 없음의 차이다. 더구나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취향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조금 더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가치 있는 소비는 자신의 취향이 뚜렷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취향이 있는 사람은 유행보다 자기다움을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고르려 할 때 누군가의 추천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또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나 광고, 타인의 권유보다 자신의 감각과 가치관을 믿고 소비하며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싸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즉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는 건 삶을 구성하는 기준이 있다는 뜻이며 그 기준 위에서 하는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선택이고 표현이다. 그렇기에 취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구매한 물건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나에게 돈이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다. 나는 내가 돈을 쓰는 행위가 곧 나의 가치를 올리는 투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라는 금액을 단순히 가격표에 나타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은 드러난 가격 그 자체보다 그 너머의 가치가 얼마일까를 생각하고 소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가령 10만 원을 쓴다고 할 때 단순히 액면 그대로 나타난 10만 원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격은 10만 원이지만 내가 그 1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어떤 형태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이상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즉 10만 원을 소비하고 내가 10만 원 이상의 경험과 그 무엇을 얻었다면 그건 10만 원짜리 물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평소 소비를 철저히 통제하는 편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소비를 한다.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당장은 통장 잔고가 살짝 줄어들지라도 내가 느끼는 만족과 행복감은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돈을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돈 쓰는 것이 즐겁다.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과감하고 줏대 있게 소비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